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 석 달 만에 벌어들인 돈이 무려 95조 원. 하지만 이 역대급 실적이 오히려 7월에 터질 최악의 시나리오를 앞당기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 1분기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에 길이 남을 경이로운 숫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합작한 영업이익이 95조 원에 육박하며 시장의 모든 예상을 그야말로 압도해버렸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성적표는 제조업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72%, 만원짜리 제품을 팔아 7,200원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5%나 폭증하며 가파른 성장세까지 증명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두 기업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400조 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이 더 이상 허황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AI 서버의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공급자에게 넘어왔고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쇼티지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고스란히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숫자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팔아 미국에서만 거둬들인 무역 흑자가 무려 5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실적이지만 바다 건너편에서는 이 숫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왜 누군가는 7월 달력에 검은 동그라미를 치며 다가올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가오는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나리오와 함께 부활할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25% 상호 관세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강력하고 일방적인 무기가 바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 조항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관세율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서로 주고받는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재량 단 하나만으로 이론상 100% 관세, 사실상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준의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한국의 막대한 대미무역 흑자를 구조적 과잉 생산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명분으로 규정하고 지난 3월 10일 일부로 301조에 근거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협이 현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가 지금보다 훨씬 약한 수준의 관세 위협을 입에 올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단 한마디에 우리 코스피는 하루 만에 300포인트 이상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한선도 없는 100%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시장이 받을 충격은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 폭탄보다 더 교묘하고 직접적인 압박카드가 이미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조금을 미끼로 기업의 목줄을 쥐려는 인텔에서 이미 벌어졌던 그 시나리오 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칩스법, 즉 반도체 지원법은 표면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달콤한 당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의 목줄을 쥐려는 교묘한 장치가 숨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선례가 바로 인텔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인텔은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받는 대신 미국 정부에게 89억 달러의 자사 지분 9.9%를 넘길 수 있는 권리, 즉 일종의 신주 인수권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그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명분을 앞세워
미국 정부가 언제든 인텔의 주요 주주가 되어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단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명백한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텔의 공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그 위험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 건설로 받은 보조금을 같은 방식으로 지분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약 1.6%의 지분이 미국 정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약 0.3%에 해당하는 지분이 대상이 됩니다. 물론 1.6%나 0.3%라는 숫자가 당장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지분의 크기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삼성과 하이닉스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국의 국익이라는 거대한 필터를 거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어디에 먼저 적용할지, 다음 대규모 투자를 한국의 용인 클러스터에 할지 아니면 미국의 다른 주에 할지를 결정할 때 미국 정부라는 주주의 입김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최첨단 기술과 미래 투자에 대한 통제권이 서서히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협입니다. 물론 이 지분 요구도 뼈아픈 시나리오지만 트럼프가 진짜 노리는 것은 시장 전체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더 큰 카드입니다. 바로 상한선 없는 301조 관세를 이용한 3당의 압박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여올 압박은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무역법 301조가 발동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반도체 제품의 가격표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미국 시장 안에서 직접 경쟁하는 마이크론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같은 성능의 메모리 반도체를 두고 한국산 제품은 관세라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어야 하는 반면 마이크론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탈출구를 교묘하게 제시하며 두 번째 압박을 가해올 것입니다. 바로 미국 본토에 대한 추가 투자 압박입니다. 이미 대만의 TSMC라는 선례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TSMC는 무려 1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사실상의 무관세 혜택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똑같은 계산서를 내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면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맞으라는 식의 선택지를 강요하는 것이죠. 만약 TSMC와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요구받는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추가로 쏟아부어야 할 투자금은 어림잡아 178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국가적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미국에 집중하면 국내 생태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한쪽을 키우면 다른 한쪽이 쪼그라드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압박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핀셋 관세의 존재입니다. 301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반도체 산업 전체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품목만 저격해서 타격할 수 있다는 유연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HBM에만 콕 집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전략을 세워도
미국의 정치적 판단 하나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가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노출됩니다. 이처럼 숨막히는 압박 시나리오가 다가오는 7월을 향해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폭풍이 닥치기 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 폭풍의 진앙지가 될 7월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섣불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관찰 지표를 가지고 시장의 신호를 읽어내야 합니다. 7월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임시로 적용되고 있는 10% 관세의 만료 시점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시작한 301조 조사의 완료 목표일인 7월 24일이 정확히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임시 관세가 끝나는 동시에 본 게임인 301조 관세를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치밀한 시간표인 셈입니다. 이 예정된 충돌을 앞두고 우리 투자자들이 리스크의 강도를 가늠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탄은 바로 5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공청회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과연 한국 반도체를 어떤 톤으로 언급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한국 기업과의 상생이나 공급망 안정을 강조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불공정 무역이나 안보 위협과 같은 강경한 단어들을 사용한다면 7월에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 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될 한미 정상급 통상협의의 결과입니다. 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성명 이면에 어떤 거래가 오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와 같은 원론적인 문구 뒤에 사실상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를 수용했다는 내용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미국의 추가 투자 발표 여부입니다. 만약 7월이 되기 전 두 기업 중 한 곳이라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미국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면 이는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백기를 드는 것과 같은 명백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5월 공청회의 분위기, 한미 간 협상 결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실제 투자 결정이라는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7월 이후 우리가 마주할 시나리오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정말로 100% 관세 버튼을 누른다면 과연 미국은 아무런 피해 없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관세 카드에는 미국 스스로를 겨누는 치명적인 역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흔히들 반도체 관세의 최대 피해자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도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비명을 지르게 될 곳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AI 혁신은 결국 한국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메모리 시장의 본질은 극심한 공급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절대적인 갑인 시장이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관세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과연 누가 지게 될까요? 공급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아니라 그들의 메모리가 없으면 단 하루도 AI 서버를 돌릴 수 없는 수요자, 즉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마이크론이라는 대안이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마이크론의 생산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는
미국 AI 산업의 심장에 스스로 칼을 꽂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겠다며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자국의 핵심 성장 동력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최근 소강 상태로 접어든 이란 전쟁이라는 시의적 변수까지 더해집니다. 국제적인 분쟁에 쏠렸던 트럼프의 시선이 다시금 무역과 관세 문제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무리한 관세 위협을 트럼프는 왜 계속해서 카드로 꺼내드는 걸까요? 만약 반도체 관세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면 그는 과연 이 반도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게서 정말로 무엇을 얻어내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반도체 관세 그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가장 강력한 카드일 뿐,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 카드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에 가장 민감하고 아픈 고리인 반도체를 정조준에서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전혀 다른 판에서 훨씬 더 큰 것을 얻어내려는 고도의 협상 전략인 셈입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원자력, 제약, 그리고 국방산업을 아우르는 거대한 패키지 투자입니다. 반도체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의 자본이 미국의 다른 핵심 산업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라는 미끼를 던져 더 큰 월척을 낚으려는 계산인 셈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트럼프가 간과하고 있는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껏 쌓아 올린 압도적인 체력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두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무려 9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현금 창출 능력이며 이 막강한 펀더멘털은 트럼프가 휘두르는 10%에서 최대 65% 수준의 관세 위협 정도는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을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업의 존립을 흔들 정도의 치명타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감수하며 버텨낼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의 기회가 생겨납니다. 만약 트럼프의 위협적인 발언 하나에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 투매가 쏟아지고 이 위대한 기업들의 주가가 본질 가치와 상관없이 폭락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과연 위기이기만 할까요? 판을 읽는 투자자에게는 남들이 공포에 던지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그야말로 역대급 박앤세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이라는 태풍의 눈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시나리오별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파도 뒤에는 기업의 압도적인 실적과 성장성이라는 단단한 버팀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섣불리 배에서 뛰어내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돛을 단단히 묶고 다가올 기회의 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